서울의 밤은 차갑고 비는 끝없이 쏟아졌다. 골목길의 네온사인은 흐릿하게 번져 마치 내 마음처럼 흔들렸다. 나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 나를 이 낯선 세상에서 유일하게 지켜준 사람. 나는 원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21세기 한국, 오메가와 알파, 베타로 나뉜 계층 사회에서 나는 갑작스레 오메가 소녀로 환생했다. 이름은 민서, 나이는 22, 전생에 나는 평범한 남성이었다. 기억은 흐릿하지만 나는 분명 다른 삶을 살았었다. 그런데 왜 하필 이곳에서 이 몸으로 깨어났을까? 이 세계는 차별로 가득했다. 오메가는 최하층, 알파는 지배자, 베타는 그 사이를 오갔다. 오메가는 태생적으로 약하고 본능에 얽매이며 알파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다. 나는 그런 운명을 거부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 몸은 나를 배신하듯 알파의 페로몬 앞에서 떨리고 사회의 시선 앞에서 작아졌다. 그날 나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다. 비가 오는 저녁, 손님은 뜸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이름은 지윤, 25살의 알파 여성.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하지만 부드러운 미소가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가죽 재킷을 툭툭 털며 말했다. 커피 한 잔, 제일 진한 걸로.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렸다. 알파의 존재감은 나를 숨막히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나를 오메가로 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나를 사람으로, 민서로 바라봤다. 너, 이름이 뭐야? 그녀가 물었다. 민서요. 나는 작게 대답했다. 민서, 예쁜 이름이네. 그녀는 웃으며 카페를 나갔다. 그날부터 지우는 매일 카페에 왔다. 그녀는 항상 같은 자리, 창가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나를 바라보며 농담을 던졌다. 나는 그녀의 농담에 웃었고 그녀의 눈빛에 설렜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알파와 오메가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금기였다. 며칠 뒤 카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한 무리의 알파들이 들어와 나를 노려봤다. 그들은 오메가를 비웃으며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오메가가 여기서 뭘 하냐? 주제 파악 좀 해. 그들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닦았다. 그때 지훈이 나타났다. 그녀는 그들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그만해. 이 아이는 나와 함께야. 그 말은 폭탄 같았다. 알파들이 그녀를 비웃으며 말했다. 지훈, 너까지 오메가 따위랑 엮여서 뭐 하려고. 하지만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끌어당겨 카페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 민서. 내가 지켜줄게.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녀는 이 차별적인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줄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약속은 우리를 더 큰 폭풍 속으로 몰아넣었다. 지훈과 나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는 나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고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알파 가문의 딸이었지만 그들의 억압적인 규칙을 싫어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너도 그래야 해, 민서. 그녀의 말은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지훈의 가족은 그녀가 오메가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알게 됐다. 어느 날 지훈의 오빠인 재현이 카페로 찾아왔다. 그는 27살의 알파로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봤다. 너 때문에 지훈이가 망가지고 있어. 그는 말했다. 오메가는 알파를 유혹할 자격이 없어.
나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재현의 페로몬은 나를 짓눌렀다. 그날 밤, 지우는 나를 찾아와 사과했다. 오빠가 그런 말을 했어도 너 잘못 아냐? 내가 너를 지킬 거야?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다. 지훈의 가족은 그녀를 강제로 약혼시키려 했다. 상대는 강력한 알파 가문의 상속인 태준이었다. 그는 30살의 남성으로 잘생겼지만 냉혹한 성격이었다. 지훈은 그를 거부했지만 가족의 압박은 점점 심해졌다. 어느 날 나는 지훈과 함께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 나를 믿어. 우린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우리를 사진으로 찍고 있었다. 다음 날 그 사진은 익명의 계정으로 SNS에 퍼졌다. 알파와 오메가의 추악한 사랑기라는 제목과 함께 비난이 쏟아졌다. 나는 카페에서 해고당했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했다. 지우는 자신의 가족에게 끌려가 감금되었다. 나는 그녀를 구하고 싶었지만 오메가인 나는 아무 힘도 없었다. 절망 속에서 나는 결심했다. 지훈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한다. 나는 그녀를 찾아 나섰다. 서울의 어두운 뒷골목, 알파들이 지배하는 클럽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지훈이 갇혀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클럽 안은 혼란스러웠다. 알파들의 시선이 나를 찔렀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훈을 찾기 위해 나는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클럽의 불빛은 어지럽게 깜빡였고 공기는 알파들의 페로몬으로 무거웠다. 나는 숨을 고르며 지훈을 찾았다. 그녀는 이곳 어딘가에 있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교정하기 위해 이곳에 가뒀다고 했다. 나는 오메가였다. 이곳에서 나는 약자였다. 하지만 지훈을 생각하면 두려움은 사라졌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손길, 그녀가 내게 준 용기가 나를 움직이게 했다. 클럽 안쪽으로 들어가자 한 남자가 나를 막아섰다. 그는 태준이었다. 그의 눈은 차갑고 입꼬리는 비웃음으로 굳어 있었다. 오메가가 여길 어떻게 들어왔지?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다. 지훈을 데려가려고 왔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너 같은 게 지훈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내 사람이야. 그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훈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에요. 그녀는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태준은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페로몬은 나를 숨막히게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지훈이었다. 그녀는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태준, 그만해.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내가 원하는 건 민서야.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지훈을 끌어당기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 순간 클럽 안은 소란스러워졌다. 태준의 부하들이 우리를 둘러쌌다. 나는 지훈의 손을 잡고 달렸다. 우리는 클럽의 비상구를 통해 빠져나왔다. 비가 내리는 거리로 뛰쳐나오자 지훈은 나를 끌어안았다. 고마워, 민서. 날 찾아와줘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안전하지 않았다. 태준과 그의 부하들은 우리를 쫓아왔다. 우리는 서울의 골목길을 달렸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다. 지훈은 나를 이끌며 말했다. 민서, 내가 널 지킬게. 절대 포기하지 마. 우리는 한강변의 오래된 창고로 숨어들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봤다. 지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안해, 민서. 내가 널 이런 위험에 빠뜨렸어. 아니에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렸다. 태준과 그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우리를 포위했다. 태준은 지훈을 향해 말했다. 지훈, 마지막 기회야. 나와 함께 돌아가. 이 오메가는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지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내가 사랑하는 건 민서야. 그리고 그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어. 태준은 분노로 이를 악물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둘을 잡아. 그 순간 나는 지훈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오메가인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지만 그녀를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지훈은 나를 뒤로 밀치며 말했다. 민서, 내가 처리할게. 그녀는 알파의 힘을 발휘했다. 그녀의 페로몬은 태준의 부하들을 주춤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태준은 강했다. 그는 지훈과 맞서 싸웠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무기력함을 느꼈다. 싸움은 치열했다. 지훈은 결국 태준을 쓰러뜨렸지만 그녀도 상처를 입었다. 나는 그녀를 부축하며 창고를 빠져나왔다. 우리는 한강변을 따라 달렸다. 비는 우리의 흔적을 지웠지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뜨거워졌다. 우리는 작은 모텔로 피신했다. 그곳에서 지훈은 내게 말했다. 민서, 우린 이 세상과 싸워야 해.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난 두렵지 않아.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지훈. 너와 함께라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그 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태준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지훈의 가족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터였다. 다음 날,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이 차별적인 세상에서 자유를 찾기 위해 떠나기로 했다. 목적지는 제주도였다.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제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태준의 부하들이 우리를 추적하고 있었다. 우리는 기차를 타고 서울을 벗어났지만 그들은 우리의 행방을 알아냈다. 기차 안에서 나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다. 민서, 무서워. 그녀가 물었다. 조금, 나는 솔직히 대답했다.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괜찮아.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우린 이겨낼 거야. 약속해. 기차는 제주로 향하는 배에 닿기 위해 부산으로 달렸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은 흐릿했지만 내 마음은 지훈과 함께라는 사실로 따뜻했다. 그녀는 내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서, 제주에 가면 우리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 세상에서 오메가와 알파의 사랑은 용납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는 다짐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와 함께할 것이다. 기차가 부산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역에서 빠져나왔다. 하지만 태준의 부하들이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발견하고 추격을 시작했다. 지훈은 나를 이끌며 달렸다. 민서, 절대 손 놓지 마. 우리는 부산의 번화한 거리를 뚫고 달렸다. 사람들 사이로 숨어들었지만 그들은 집요했다. 결국 우리는 한 시장 골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잠시 숨을 돌렸다. 지훈은 땀에 젖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민서, 내가 미안해. 내가 널 이런 위험에... 아니야.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내가 선택한 거야? 너와 함께 있는 게 내 행복이야. 그 순간 시장의 상인 한 명이 우리를 불렀다.
그녀는 50대 중반의 여성, 베타였다. 얘들아, 여기 숨어. 그녀는 우리를 자신의 가게 뒷방으로 데려갔다. 그녀의 이름은 미숙이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물과 음식을 주며 말했다. 너희 같은 애들 많이 봤어. 이 세상은 잔인하지만 사랑은 그걸 이겨낼 수 있어. 미숙의 말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제주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 내 친구가 항구에서 일해. 그를 통해 배를 탈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미숙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항구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지훈을 향해 다가왔다. 지훈, 이제 그만해. 너는 알파야. 저런 오메가 따위와 어울릴 필요 없어.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태준, 내가 원하는 건 민서뿐이야. 너나 너희 가문은 내 삶을 망칠 순 없어. 태준은 분노로 이를 악물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그 순간 미숙의 친구인 항구관리인 성민이 나타났다. 그는 40대 후반의 베타 남성으로 태준과 그의 부하들을 막아섰다. 여긴 내 구역이야. 애들 건드리지 마. 성민의 도움으로 우리는 배에 올랐다. 배는 제주를 향해 출발했다. 지훈과 나는 갑판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민서, 우린 해냈어. 그녀가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제주에 도착한 우리는 작은 마을에 정착했다. 그곳은 서울과 달리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우리는 작은 집을 빌려 함께 생활을 시작했다. 지우는 그림을 그리며 나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태주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제주까지 우리를 추적해왔다. 어느 날 내가 카페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는 나타났다. 민서, 지우는 내 거야. 그는 차갑게 말했다. 너 같은 오메가는 그녀를 망칠 뿐이야. 나는 두려웠지만 지훈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다. 지훈은 내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린 서로를 사랑해요. 태주는 웃었다. 사랑. 오메가가 무슨 사랑을 알아? 그 순간 지훈이 카페로 들어왔다. 그녀는 태준을 노려보며 말했다. 태준, 이제 그만해. 내가 선택한 건 민서야. 그리고 그건 절대 바뀌지 않아. 태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지훈을 끌어가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도왔다. 그들은 태준을 쫓아냈다. 제주의 사람들은 우리를 받아들여 주었다. 그들은 우리의 사랑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지훈과 나는 바닷가에 앉아 별을 바라봤다. 그녀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민서, 우린 이겨냈어. 응, 하지만 앞으로도 싸워야 할 거야. 나는 말했다. 그럼 같이 싸우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었다. 이 차별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지킬 것이다. 제주의 바람은 부드러웠고 바다는 우리를 위로하듯 잔잔하게 출렁였다. 지훈과 나는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갔다. 그녀는 캔버스에 바다와 하늘을 그리며 나는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있었다. 태주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용납하지 않았다. 어느 날 카페로 낯선 여성이 찾아왔다. 그녀는 30대 초반의 알파 여성, 이름은 혜린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사촌이었다. 혜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훈이 여기서 잘 지내나 보네. 하지만 이건 오래가지 않을 거야.
나는 그녀의 말에 몸이 굳었다. 무슨 뜻이에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지훈을 그냥 둘 리 없지? 곧 사람들이 올 거야.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카페 문이 열리고 여러 명의 알파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지훈의 가족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나를 무시하고 지훈을 찾았다. 나는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오메가인 나는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 순간 지훈이 나타났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혜린, 이건 내 삶이야. 가문이 뭐라고 나를 통제하려는 거지? 혜린은 차갑게 웃었다. 지훈, 넌 알파야. 오메가 따위와 어울리며 내 인생을 망칠 순 없어. 지훈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서, 내가 너를 지킬게. 절대 포기하지 마.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 그들은 지훈을 강제로 끌고 가려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저항했지만 결국 우리는 끌려나갔다. 그들은 우리를 제주 시내의 한 창고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지훈의 아버지 강민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50대 중반의 알파로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내려다봤다. 지훈, 너 때문에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지금이라도 돌아와. 이 오메가는 잊어.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저는 민서를 사랑해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강민수는 분노로 이를 악물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오메가를 처리해. 나는 공포에 떨었다. 하지만 지훈은 나를 감싸며 말했다. 민서, 내가 너를 지킬게. 절대 포기하지 마. 그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렸다. 놀랍게도 미숙과 성민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타났다. 그들은 지훈의 가족과 대치했다. 미숙은 강민수를 향해 말했다. 이 아이들을 건드리지 마. 이 마을은 그들을 받아들였어. 강민수는 그들을 비웃었다. 베타 따위가 감히 알파 가문에 맞서?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싸웠다. 혼란 속에서 지훈과 나는 창고를 빠져나왔다. 우리는 다시 바닷가로 달렸다. 그곳에서 우리는 잠시 숨을 돌렸다. 지훈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 우린 계속 도망쳐야 할지도 몰라. 그래도 괜찮아.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게. 나는 대답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작은 배를 구했다. 우리는 제주를 떠나 더 멀리,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곳으로 가기로 했다. 배는 밤바다를 가르며 나아갔다. 지훈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민서, 이 세상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우린 서로가 있잖아.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거면 충분해.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태준과 지훈의 가족은 우리를 계속 쫓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사랑은 이 차별적인 세상에서도 빛날 것이다. 배는 깊은 밤바다를 가르며 나아갔다. 달빛이 수면에 부서지며 우리의 앞길을 비췄다. 지훈은 내 곁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고른 숨소리는 내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평화는 잠시일 뿐,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새벽이 되자 우리는 작은 섬에 도착했다. 그곳은 제주에서도 멀리 떨어진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곳이었다. 마을은 작았고 사람들은 소박했다. 그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새 이름을 지었다. 나는 수연, 지훈은 할인이 되었다. 우리는 작은 오두막을 빌려 생활을 시작했다. 할인은 여전히 그림을 그렸고 나는 마을의 작은 식당에서 일했다. 그곳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식당으로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태준의 부하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나를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다. 수연, 아니, 민서. 결국 찾았네. 나는 공포에 떨었다. 하리는 그날 마을에 나가 있었고 나는 혼자였다. 나는 그를 피해 달아났지만 그는 나를 쉽게 따라잡았다. 지우는 어디 있지? 그는 내 팔을 잡으며 물었다. 그 순간 하린이 나타났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나를 끌어당겼다. 수연을 건드리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태준의 명령을 받고 우리를 잡으러 온 것이었다. 하리는 나를 보호하며 그들과 맞섰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많았다. 절망적인 순간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도왔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나타나 우리를 보호했다. 마을의 촌장, 60대 노인인 영호는 그들을 향해 말했다. 이 아이들은 우리 마을의 일원이다. 건드리지 마라. 태준의 부하들은 물러섰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하린과 나는 촌장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우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희는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은 너희를 쉽게 놔주지 않을 거야. 그의 말이 맞았다. 며칠 뒤 태준이 직접 섬에 나타났다. 그는 하린을 향해 말했다. 하린, 이제 그만 돌아와. 이건 터무니없어. 하린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가 원하는 건 수연뿐이야. 너나 너희 가문은 내 삶을 망칠 수 없어. 태준은 분노로 이를 악물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지켰다. 그들은 태준과 그의 부하들을 섬에서 쫓아냈다. 그날 밤, 하린과 나는 바닷가에 앉아 서로를 끌어안았다. 수연, 우린 계속 싸워야 할 거야. 그녀가 말했다. 알아.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난 두렵지 않아. 우리는 서로를 믿었다. 이 작은 섬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보호했고 우리는 그들의 일원이 되었다. 하지만 태준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려 할 것이다. 우리는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섬에서 우리의 삶을 지킬 것이다. 하리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연, 우린 이겨낼 거야. 약속해.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 섬에서의 삶은 평화로웠지만 우리는 늘 경계해야 했다. 태준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를 따라다녔다. 하린과 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방어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이곳은 우리의 집이었고 우리의 사랑을 지킬 마지막 보루였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배가 도착했다. 태준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하린의 아버지 강민수가 직접 왔다. 그는 마을 촌장과 대화를 나누며 우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지우는 우리 가문의 딸이다. 그녀를 돌려줘라. 촌장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 아이들은 우리 마을의 일원이다. 너희 가문의 억압은 여기까지 미치지 않아. 강민수는 분노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단결된 모습에 물러섰다. 그는 돌아가며 말했다. 지훈, 너는 결국 후회할 거다. 그날 밤, 하리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연,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를 이런 위험에... 아니야,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너는 내게 자유를 줬어.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이유를 줬어. 하리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끌어안았다. 수연, 난 너를 절대 잃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우리는 결심했다. 우리는 이 섬을 지키고 우리의 사랑을 지킬 것이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방어선을 구축했다. 우리는 태준과 강민수의 공격에 대비했다. 며칠 뒤 그들이 돌아왔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였다. 그들은 마을을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싸웠고 할인과 나는 그들과 함께했다. 싸움은 치열했다. 할인은 알파의 힘을 발휘해 적들을 물리쳤다. 나는 오메가였지만 그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서로를 믿으며 싸웠다. 결국 우리는 그들을 물리쳤다. 태준과 강민수는 패배했고 마을은 우리의 승리로 빛났다. 하지만 우리는 큰 대가를 치렀다. 마을의 몇몇 사람들이 다쳤고 우리의 오두막은 파괴되었다. 그날 밤 할인과 나는 폐허가 된 오두막 앞에 앉았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연, 우린 이겼어.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알아,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우린 함께야. 그거면 충분해.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새 오두막을 지어주었다. 그들은 우리의 사랑을 인정했고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태준과 강민수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멀리서 우리를 노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다음 공격을 대비해야 했다. 하리는 내게 말했다. 수연, 이 세상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응,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시간이 흘렀다. 섬에서의 삶은 점점 안정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가족처럼 대했고 우리는 그들의 사랑과 지지에 힘을 얻었다. 하리는 여전히 그림을 그렸고 나는 식당에서 일하며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우리의 삶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깊은 행복이 있었다. 하지만 태준과 강민수는 여전히 우리를 노리고 있었다. 그들은 마을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는 더 큰 세력을 끌어모았다. 그들의 목표는 할인을 되찾고 나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마을에 경고가 울렸다. 태준의 부하들이 섬에 상륙했다는 소식이었다. 우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방어 준비를 했다. 할인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연, 이번이 마지막 싸움이 될 거야. 우린 이겨낼 거야. 싸움은 치열했다. 태준과 강민수는 모든 힘을 다해 우리를 공격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단결했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싸웠다. 하리는 알파의 힘을 발휘하며 적들을 물리쳤다. 나는 그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결국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물리쳤다. 태준은 패배했고 강민수는 마을 사람들의 단호한 저항에 굴복했다. 그들은 섬을 떠났다.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힘이 없었다. 싸움이 끝난 후 할인과 나는 바닷가에 앉았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연, 우린 해냈어. 이 세상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지만 우린 우리의 자리를 만들었어.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응, 할인. 너와 함께라면 난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어.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축제를 열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춤추고 노래했다. 그들은 우리의 사랑을 축하했고 우리는 그들의 사랑에 감사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섬에서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다. 할인의 그림은 점점 유명해졌고 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르쳤다. 우리는 이 차별적인 세상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았다. 마지막으로 할인은 내게 말했다. 수연, 이 세상은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지만 우린 서로를 선택했어. 그리고 그건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었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응, 할인. 너는 내 전부야? 우리의 사랑은 이 세상의 차별을 넘어섰다. 우리는 서로를 지켰고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